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인시널레이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인시널레이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은 본인을 생각해 보셨을 때 낙관주의라 생각되시나요? 염세주의라 생각되시나요? 바로 답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예, 답 얘기할게요. 둘 다 아닙니다. 낙관주의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제가 다루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 염세주의로 알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결혼 관련 컨텐츠가 뭔가 본인들이 봤을 때 듣기 안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염세주의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그럼 염세주의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시널레이터님, 염세주의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 있나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 단지 궁금해서 여쭤봤을 뿐입니다. 아니, 뭐 어떤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세주의는 그런 거예요. 예. 세상이나 인생은 추악하고 괴로운 곳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인생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사회 탓에 있다고 보는 마인드예요. 더 정확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댓글창 봐도 그런 분도 꼭 있거든요. 장강님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세상에서 뭐 결혼이든 뭐든 뭐 제도든 뭐든 얘기할 때 개인 탓은 얘기 안 하고 오로지 남한테 탓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좀 염세주의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집값 올라가는 것도 뭐 나라에서 집값 잘못 책정이 돼. 근데 자기 얘기는 없어. 자기 잘못에 죽어도 없어요. 근데 저는 나라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원인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보면 뭐 지금 뭐 하우스포어 같은 것도 보면 하우스포어 된 이유를 뭐 벼락거지 된 이유를 뭐 정부에서 기관에서 찾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조건 다 원인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원인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원인이 있는데 왜 본인의 책임은 없어요? 본인 이야기는 왜 없습니까? 본인 원인은 없어? 본인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난 이렇게 생각해. 나라에 보는 것도 있어. 근데 인생을 봤을 때 개인이 오판하는 것들, 개인이 잘못하는 것들이 더 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개인이 잘못보다는 보다는 사회 탓에 있다고 보는 좀 마인드가 좀 큽니다. 예. 근데 저는 나라의 탓도 있지만 전 개인의 탓이 있다고 더 보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못하는, 뭐 인생을 힘들게 살고 못 사는 것은 나라의 원인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건 나한테 원인이 있어. 나한테. 나 자신한테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인드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인드의 문제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라나 어떤 그런 뭐 지도자나 아니면 이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네이버 댓글창 같은 거 보면 볼 수 있어요. 자기 탓은 절대 안 하잖아. 안 그래요? 무조건 남 꾸짖지 않습니까? 그런 염세주의자들 잘 모인 게 인터넷 댓글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방적인
이런 낙관주의, 염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나아진다. 괜찮아진다. 뭘 괜찮아집니까? 해시고 나아지는 게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낙관주의도 웃기고, 염세주의도 그런 거야. 모든 게 나라 탓이고, 지도자 탓이고. 정작 내 탓은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내가 먹고 사는 건데. 내 씀씀이나 내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움직이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건데, 내 탓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문제 원인을 자꾸 어떤 국가의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낙관주의, 염세주의가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본질적인 문제를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도 안 됩니다. 해결도 안 되고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거야. 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장관님. 항상 나라 욕하고 뭐 나라에 문제되고 얘기했다는 사람 하루로 끝납니까? 1년 360일 내내 그런 얘기만 하잖아. 안 그래요? 작년에 했던 사람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냐? 내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놓여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찾을 수 없거든. 그래서 자꾸 겉도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안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죠. 현실은 내 자신한테 벌어지는 거잖아. 안 그래요? 내가 살면서 내가 보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벌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현실과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것들, 좀 멀리 떨어진 것들에 뭐 무조건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럼 뭐가 달라지겠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낙관주의, 염세주의도 둘 다 일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한 건 괜찮아요. 적당한 낙관, 염세는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너무 이게 지나쳐.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 염세도 적당히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염세주의 보면 이 적당히 있는 분들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염세주의가 왜 나쁜 쪽으로 쓰이냐 하면 적당히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나라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기본적으로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적당한 염세야. 근데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뭔가 염세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나쁜 쪽으로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너무 극단으로 너무 원사이드하게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안 좋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적당한 건 괜찮아요. 적당하게 이 대한민국 삶을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들 지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빠져가지고 내 본질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스님 뭐세요? 그렇죠. 그 적당히를 조절 못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보면 그래. 한국 사람들 그냥 적당히를 몰라. 적당히 술 적당히 많이 먹어라. 흡연 적당히 해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적당히를 얘기하면 무조건 적당선을 넘어가요. 장난도 적당히 철학하면 적당히 절대 안 쳐. 무조건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난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해. 적당히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 많이 봤고, 내가 서비스 하면서 뭐 적당히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 중에 그 적당히를 넘어가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를 얘기하면 그냥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번 실수해도 봐주겠지. 그래가 잡잖아요. 아니 왜 이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를 모른다고. 그냥 적당히는 그냥 만만히 봐도 되는가 보다. 그냥 한번 봐주는가 보다.
이렇게 약간 확장 해석을 해버려요.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뭐 그런 거죠. 술을 적당히 마셔라. 그 적당히 마시라는 거는 주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적당히 마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냥 술 먹고 술 취할 정도로 마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 술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술 먹고 깽판 쳐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것까지 적당히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적당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잖아. 추상적인 단어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넓게 해석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예. 밑도 끝도 없이. 이 적당이라는 리미트가 없잖아요. 이게 확실한.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인데 현실이 1순위, 무조건 1순위 1로 만들어 놓고 예, 그 안에서 예,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 맞죠. 왜냐?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제 유튜브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뜬구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일을 뭐 사연이나 썰로 이야기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들으려고 들어온 거죠. 저한테 뭔가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냥 단순히 힐링이 된 이야기들, 아니면 뭔가 그냥 즐겁기만 이야기들,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뭔가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제 자신이 현실적이 돼야 됩니다. 제 자신 자체가. 저는 원래부터 현실적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가난한 환경,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네. 뭔가 비비 언덕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현실이 무조건 중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사연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아. 이걸 먼저 기준으로 깔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현실이 뭔가 비참하다 생각해. 현실을 보면 뭔가 비참하고 힘들다 생각해. 현실을 좀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현실은 기본적으로 정면으로 봐야 돼요. 보기 싫어도. 내가 좀 집이 어렵고 누추하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걸 정면으로 보고 나서 정면으로 내 자신을 완벽하게 투영시키고 나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을 할까? 나아갈까? 살면서 하나하나씩 그런 내 살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한 단계씩 전진해 나가면서 그 나가는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희열을 느껴요. 뭐냐 하면 저는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있잖아요. 저희 집이 한 번도 제 집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네, 저희 집이 뭐 사글세세가 전설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세도 있잖아요. 뭐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샤워실도 없었어요. 네. 얼마나 비참합니까? 겨울 되면 진짜 고생하는 거, 수도 꽝꽝 얼면 그냥 씻지도 못하는 거, 물도 못 마시고. 그런 집에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까지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기보다 일단 여기서 탈출하자. 여기서 돈을 모아 탈출해가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집 가자. 뭐 아파트 보고 다 필요 없다. 조금이라도 좀 나은 환경에 살자. 적어도 집에서 샤워는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뭐 대소변을 봤을 때 물이 내려가는 화장실에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간절했어. 여러분들한테 당연하겠지.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뭔가 올라가는 것들, 그 희열이 뭔지를 알아요. 뭐 남들이 봤을 때 별거 대단하지 않겠지만 제 자신한테만 중요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 뭔가 부정을 해. 이거를 극복해서 이겨나가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긍정을 맛보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내가 살면서 이거 극복 못해. 뭐하러 힘들게 아둥바둥 살아. 그냥 즐기고 살지. 이렇게 살아버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못 가지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성인 되고 하잖아. 그러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나아져야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 말고도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보면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나아져야지. 좀 더 넓은 집 가야지. 돈 좀 더 모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지금 버는 돈 가지고 차 뽑아야겠다. 가방 하나 사야겠다. 브랜드 좋은 거 입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게 내가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어. 근데 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현실을 부정을 해.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끔찍하니까. 남들한테 부끄러우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의 어떤 본 모습을 남들한테 꺼내주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예. 근데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한계치에 봉착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살면. 잠깐 동안은 긍정을 찾을 수 있겠지. 잠깐 동안은. 그러다가 내가 능력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마주하면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것들 그 어떤 그런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 쓰나미처럼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극도로 우울해져요. 진짜로. 네, 극도로.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려면 현실이 제대로 봐야지 극복을 할 수 있다. 안 보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물러날 것이다. 뒷서거니 할 것이다. 여기 낡은 집보다 더 안 좋은 집을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냐 하면 현실을 보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 이게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어려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해야 돼. 해야 극복이 가능해요.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것을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게 현실을 보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현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뭔가 깊숙한 얘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굉장히 부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볼 때는 뭔가 내가 좀 부끄럽거나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좀 감정이 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왜냐, 우리는 현실 사회에 살아가는 동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성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네.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맞는 방법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 인정하면서 이렇게 뭔가 살아가면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 그만큼 또 재밌는 게 없어, 살면서. 네. 근데 그 재미를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그 전의 환경보다 나아지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맛이 있구나는 것을 이제 좀 이 재미를 맛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실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얘기를 보면 그런 거야. 저를 염세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현실을 제대로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은 별로 부정적인데 얘기해봐 좋을 게 없는데 이 사람 왜 자꾸 끄집어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나보고. 그러니까 나를 염세주의로 보는 거겠죠. 저도 염세주의 싫어합니다. 극단적인 거 싫어합니다. 뭔가 내가 현실에 있는 얘기를 팩폭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뭐 포장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내가 극단적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극단적입니까? 현실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이죠. 말은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낙관주의도 아니고 연쇄주의도 아니고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현실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 사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을 주신 인시너레이터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